네, 금요일의 모닝 전략입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말씀 나눕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 변동성 좀 커졌지만 그래도 강세 고점 부분에서 계속 좀 움직이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한 주간 우리 시장이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그래도 좀 올려주는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원해난율이 좀 계속 좀 걸리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진단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시장이 어제 중국 시장은 규제로 인해서 좀 급락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커졌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강세를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이 지난 4월에 고점이 4월부터 4월 중순부터 올랐죠. 고점이 2,189포인트고요. 네. 저점이 2,067포인트입니다. 약 100포인트 정도 변동성을 가졌었고요. 그 중간값을 계산해보면 2,128포인트가 되죠. 지금 2,110포인트 정도니까 그 중간까지 반등을 해서 거기서 박스권으로 있는 이런 시황관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거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있고 엔화 약세, 원엔 하락, 유가가 반등 후에 정체하면서 약간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한국 증시가 상승하려는 모멘텀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거꾸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는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투신과 금융투자 위주의 파생상품의 하반 포지션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답답한 국면에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위주의 집중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지난 목요일 이후와 어제까지 일주일만 그 누적 거래를 본다면 외국인들은 약 3,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마치 매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3,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연기금도 7,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항무대에서만 8,7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많이 파냐면 대형주와 수출주 위주로 많이 팔고 있고요. 네. 반면에 내수주와 중형주들은 상승하고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이번 주에는 특이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약간 왜곡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약간은 불편해졌는데 여전히 제약, 바이오, 화장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종목들을 잘 보시면 과거와 같이 업종이 동반해서 상승한다든지 또는 연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답답한 국면, 좀 불편한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도 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왜 이런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잠깐 그 사이에 5월과 6월에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이렇게 답답하다고 표현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떻든 간에 주가가 오르려면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상승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과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지표나 글로벌 뉴스들도 좀 답답한 국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우리가 좀 개별 종목 위주로 물론 거래를 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잠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글로벌 시황의 최적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기저효과에 의해서 연기 지표가 개선됐지 않습니까? 올라왔어요. 요즘에 좀 주춤하죠. 그런 가운데 유럽과 중국이 양적 완화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또 미국이 바라는 것은 유로와 중국의 지표가 개선되면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는 지표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유가와 물가가 상승하고 그런 가운데 미국은 유동성 회수를 하면서 자본시장 풀었던 돈을 정상화하는 이 과정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잘 보면은 그동안에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한다라고는 해놨는데, 말은 던져놨는데, 경기지표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을 잘 보시면 금리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움직임은 또 그와는 별개로
기존의 유동성의 등락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추세를 이루기보다는 등락하면서 박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지금 전체적 시황이거든요. 예. 글로벌 시황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답답하죠. 어떤 방향이 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습니다. 불편한 지표들이 너무 많아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죠. 엔화 약세 지속하고 있고 원화 약세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원엔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2년도에 1,450원이었습니다. 어제 890, 오늘 아침 895원이던데 894원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지난 4년간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2012년부터 박스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박스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죠. 원엔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엔저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유가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 수출주와 유가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 속에서 금융투자와 투신에서 6월 동시만기를 앞두고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일단 6월 동시만기 이후의 방향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나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답답한 이런 지표들 이런 것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못 간다면 이게 반대로 됐을 때 시장이 움직이겠죠. 지금 다시 한번 불러드린다면 달러 인덱스의 상승,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원엔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늦다.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돼야지만 시장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유가도 지금 정체에서 다시 올라가야지만 시장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시황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꾸준히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좀 올려주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주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뚜렷한 어떤 업종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라든가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약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도주가 나서야지만 시장이 움직이는데 주도주가 없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환율의 영향이 별로 없는 내수주와 그 가운데 중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몇 주간 계속 강세를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 한화그룹에 있는 것들, 코오롱그룹에 있는 것들, CJ그룹에 대표적인 내수에 있는 그 CJ그룹 종목들이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과 중소형주에서는 여전히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이쪽이 강세를 순환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에서 좀 확산되면서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 보면 젠백스나 시젠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휴원수 같은 것도 헬스케어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들 업종이 죽지 않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들 업종이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던 시황이나 주도 업종이 무엇이냐고 매니저들이나 아무튼 운영하는 사람이나 투자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도 딱히 대주주의 어떤 업종 어떤 걸 사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실적되어 있고 수급되어 있는 중소형주에서 거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만 더도 시간이 없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뭘까요?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 글로벌 경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글로벌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좀 전에 보니까 제이프모건 매니저께서 이런 말씀 아까 대담에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시장의 상투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때까지는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강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론이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그 이론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간다면 분명히 우리한테 경기 민감주가 큰 시세를 내는 시기가 한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관심만 갖고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늘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염두에는 좋지 않을까 두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시장의 변화 나타날 때 바로 대응을 하시겠죠. 자, 이 강한 종목들 소개받아갔고요. 지점장님께서 이번 주 어떤 종목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계신지 짧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한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주하고 똑같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GS, 물론 유가 관련되어 있지만 내수의 지수사인 GS, 그리고 소비의 지수사 대표적인 CJ,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웅진 스키비, 다우기술, 그리고 철강에서 수익이 좀 좋아지고 있는 세아베스트 이 정도.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다 지난주와 똑같고요. 세아베스트 하나를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과 중소형주에서는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게 사실 급등한 종목이 많이 있어서 새롭게 좀 다른 종목을 네.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미코젠, 인바디, 나스미디어, 네오팜, 테크인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냈다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부터 그 흐름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